민주당에서 이렇게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동훈 장관의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전효옥 전 의원의 답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요 말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라는 게 전효옥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한 장관의 법리를 바탕으로 또박또박 군더더기 없는 답변에 국민은 미래에 희망을 갖는다라며 민주당이 제일 무서워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발언들만 모아봤습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다는 문제지만 제가 장관님 그 충분히 당시에 설명드렸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자,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어떡해요?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아니 가만 보니까 전효옥 전 네. 의원 주장 전에는 몰랐는데 인지하지 못했는데 전효옥 전 의원의 주장,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무서워한다라는 주장을 듣고서 과거 논평들을 다시 찾아보니까 질의응답을 뭐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이 답변하려고 할 때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답변 안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관측됐는데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장관이 보통 그 상임위 가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자리가 장관 자리거든요. 보통? 예. 그런 자리인데. 시달리고 온다 뭐 이렇게 예.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장관한테 시달리는 건 법사위원들이 시달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전 장관께서 힘들다 본인 입으로. 박범계 의원. 예. 그 법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오만함을 얘기하려면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나 또 그런 분들의 답변 태도가 국민들한테 오늘 여론조사를 시켰을 때 최강욱과 한동훈 중에 누가 오만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예. 태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민주당도 훨씬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과거에 만약 제가 한번 붙여보고 싶다면 최재천 대 한동훈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옛날에 17대 때 장윤석 간사와 최재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법사위 구성할 때 일부러 최재천 간사를 시켰거든요. 그때 판판이 이겼습니다. 예. 과거로 해석해 본다면. 예.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만약 최재천 같은 의원이 만약 그 민주당의 간사로 있어서 한번 법리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아주 더 시원함을 또 법리적인 깊이를 한번 한 수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저 말의 뜻은 어찌됐든 간에 한 장관의 과도함도 있습니다. 지나침. 나중에 저게 실수가 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장관도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뭐 법사위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그렇게 민주당도 협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김병임 대변인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최근 한 장관 간의 이제 질의응답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한 장관이 아니 제가 답변을 안 하면 그건 문제 삼으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충분히 들었다라고 하자 아니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뭘 들었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인데도 됐다라고 하는 대목이 사실 많이 화제됐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꼬였죠.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건 그 자리에 쓴 장관 후보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열세적인 측면인데 그 한동훈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모 씨를 언급했다가 이모라고요? 라고 망신을 당했던 모습이 김남국 의원에게 꽤 큰 트라우마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대적돼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답변하게 되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의원이 질문해놓고 회피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영주 전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가만히 보면 과거 민주당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법사위 활동했던 사람이 딱 기억이 납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만약 금태섭 전 의원이 다른 표결을 했다고 징계 절차 이렇게 내리지 않고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이 돼서 법사위에 앉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 자리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대상으로 질문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겠습니까? 민주당의 지난날 과거가 어떤 나비 효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뼈 때리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전규현. 여기서 이제 의원들이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분간의 질의 순간에 모든 답변을 다 들어야 되는 거고 모든 질문을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긴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1분, 2분을 본인이 다 써가면서 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제야. 다음 질의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시간제야. 네, 시간 제한이 너무 빠듯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안에서 다 답변을 들으면 다음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쫓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오만함 이것도 사실 당연히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의 측면은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어떤가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답변하는 태도 오히려 잘 됐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겸손하기까지라도 했으면 한동훈 장관이 진짜 겸손하기까지 했으면 이거는 더 문제가 된다. 차라리 저렇게 오만하고 우기고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저희는 사실 심각하게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 의원님 사이에 이런 농담도 하는군요. 네, 네. 야, 이제 한동훈이 겸손하기까지 했어봐. 큰일 나나 심각하다라는 또 농담까지, 조크까지 오늘 또 전영규 의원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은 한동훈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위의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태를 보면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시행령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대목 전해드렸습니다.